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링 패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동호인이긴 하지만, 그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은 내용을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패턴 다루고 있는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웬만한 패턴 다루는 내용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크게 도움이 안 될 만한 내용도 정말 많아요. 한 제가 봤을 땐 정말 이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영상은 제 기억에 한 세네 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패턴을 아예 보지도 않고 들어갔던 분들에게는 기초적인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그 개인적인 지식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패턴을 찾아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오일 디스턴스죠. 패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턴 길이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 볼링장 깔려 있는 그거를 제가 최근에 하려고 해서 프린트한 건데 일단 길이 42피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42피트면 대충 하우스 정비 안쪽에 들어가는 그 정도 길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38피트에서 42피트 정도가 제일 볼링장에 많이 깔려있는 하우스 패턴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치는 레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8 안쪽, 38, 30대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요새 웬만한 볼링장 정비를 가보면 거의 40피트, 42피트 이 정도 제일 많고 38피트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돌아서 또 못 친다고 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야 좀 재미를 느끼는 일반인들하고는 또 다르게 또 막 정비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피트 수를 좀 길게 해서, 그렇다고 너무 길면 또 막 찌간다고 그런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볼링을 좀 어느 정도 이상 하고 싶다 하면은 짧은 패턴, 긴 패턴 다 잘 쳐야 되고요. 볼링 대회를 나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 논외이긴 한데, 최근은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볼링 점수가 너무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했던 게 옛날에 비해서도 늘어난 거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치던 시절에 비하면 평균이 에버가 그래도 한 10점 정도는 적어도 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게 일단은 뭐 스트라이크 한 번이 더 붙는 거니까 꽤 큰 거죠. 일단은 공이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공이 진짜 웬만한 초보자들도 그냥 앞으로 찍 놓기만 해도 스트라이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새는 오히려 그냥 잘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건 다음에도 한번 다뤄볼 건데, 요새 최근에 어떤 스타일이 또 먹히는가? 우레탄의 시대가 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리액티브 시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일단 패턴을 너무 모르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패턴, 요새는 그 어딜 가나 볼링장에 다 패턴 공시를 해놓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42피트냐? 그러면 42피트면 우리가 적당한 거리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발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토탈 오일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26인데 이것도 그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토탈 오일이 막 진짜 30 넘어가고 막 이러면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 오일의 점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날씨에 따라서도 영향을 약간 받는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그런 구분 자체가 정말 느끼긴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쳐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날씨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면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프로분들도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약간 느끼고 잘 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치시면서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오일 적게 발랐다, 뭐 헤비 오일, 뭐 이런 구분이 있는데, 대충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완전히 쭉 가거나 이러진 않고요. 실제로 이 레인 쳐보면 이렇게 쭉 가는 느낌 없고 오히려 엄청 도는 느낌 받아요. 중간에 대회 한번 나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하우스 정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너무 돌아서 못 쳤거든요. 진짜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스피드 엄청 빠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친 듯한 롤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내보내고 나름 조금 돌게 치는데 하여튼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뭐 치자마자 거의 끝까지 내려와서 쳐야 될 정도. 평소 오히려 일반 그냥 볼링장 그냥 연습하러 왔을 때가 더 밀렸어.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뭐 포워드하고 리버스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리버스는 뭐냐면 포워드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제 오일을 바르는 거고, 리버스는 이제 뒤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 그 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포워드와 리버스 같이 깔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오일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라진 부분이 보통 우리가 색깔로 표시를 하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워드 발라진 데가 약간 연하고, 리버스 발라진 데 약간 진하고, 같이 결합한 데, 컴바인드가 이제 포워스 리버드 같이 겹친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좀 높다. 그럼 요런 데는 뭐냐, 요런 데는. 여기는 지금 포워드거든요. 포워드인데, 이런 데는 뭐냐면, 그냥, 묻은 그 브러쉬로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물기를 닦을 때 여기가 오일이 딱 떨어져 있으면 여기를 문지르고 쭉 가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분사가 안 되는 거죠. 분사가 안 되고 그냥 밀고만 가는 겁니다. 이미 묻어 있는 걸로 밀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이를 보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서 공이 빠져나와야 될지를 보통 결정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뭐 요거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오일 길이가 나오면, 랭스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PL이라 하는데, 패턴 랭스에서 31을 뺍니다. 피트 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가 42피트였으니까 31피트 빼면은 11. 이게 빠져나와야 될 보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여기 지금 10이니까 쭉 내려와서 뭐 대충 한 이 정도 언저리 11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외부 사이트도 다 뒤져보고 했을 때 이거를 정말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공식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 BP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BP가 될 수가 없어요. BP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EP가 됩니다. 엑시트 포인트가 되고, 이건 빠져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정답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BP는 절대 아니에요. BP는 꺾이는 지점이잖아요. BP는 보통 EP에서 한 4피트 정도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쳐야 될 어느 지점을 쳐야 될지 우리 정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 우리 이러면 좀 너무한가? 어쨌든 우리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요 구간에서 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안짝 미스할 때 좀 더 밀려가고 바깥 미스할 때 조금 더 돌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언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오일 볼륨이 다 있다 치면 얘는 이 정도 미스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돌아올 라인을 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우스 패턴에서 점수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게, 드라이를 우리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다리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연구 중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드라이 근처에서 나의 공이 BP가 잡히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안짱하면은 더 밀려나가지고 바깥 미스하면 튕겨져서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포켓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거를 안짱 미스했을 때 이게 돌아버리면 일로 가겠지만 기름을 태워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간다든지, 바깥 미스했을 때 너무 바깥에서 돌아오기 힘들 수가 있겠지만 드라이가 있어주면 드라이 튕겨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드라이 했을 때 드라이를 저는 튕겨서 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 튕겨서 쳐야 된다. 그런데 튕겨서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멋있으니까 자꾸 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잘 치는 분들이나 요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느 부분은 저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요거 기울기가 가장 큰 거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좋다. 그리고 이게 너무 넘어갔을 때는 드라이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이건 사실 거의 드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는 이거 그냥 드라이 있구나 딱 던지면 그냥 이게 빠져버립니다. 처분합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꿀팁 오브 꿀팁인데, 오늘 제가 그동안 알아냈던 거 한 반절 정도 일단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절 정도 일단 풀었고, 다음에 기회 될 때 나머지 분석하는 방법들도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100%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제가 쳐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잘 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중간에 보면 설명이 막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치지? 그런데 설명이 없어.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아까 엑시트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좀 설명 잘못된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뭐 이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레퍼런스 웬만하면 다 찾아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참고했던 것들은 옛날에 논문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볼 회사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케겔이라든지 레인 정비기 회사,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확인한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들이 가감해서 받아들이시면 되죠. 이 내용조차도 아마 이거 아닌데, 이거 BP 맞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아닐 거는 또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